방송을 마쳤는데요. 본인과 계신 곳에서 존청 변호사님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존청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렇게 방송하자고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은요. 제가 스튜디오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자 했던 건 현재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 네,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워낙에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까 싶은데요. 네. 오늘 바로 오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를 확인하다 보니까 또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화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하원을 통과한 이 스티뮬러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죠. 트위터의 영상, 4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은 두 가지, 크게 봐서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이 직접 지원, 스티뮬러스 체크의 금액이 600불은 터무니없다. 그러니 그거를 2,000불로 최소한 올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국 정부에 대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 지금 이게 실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언급했던 거죠. 그 두 가지였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반색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2,000불을 지급하자라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거죠. 공화당이 반대하다 보니까 막혀 있었던 거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언급을 했으니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서 기존에 600불 통과된 그 사안을 2,000불로 올릴 의향이 있으니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Let's do it이라고 낸시 펠로시가 바로 받아치던데요. 네. 그렇죠. Let's do it이라는 표현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척 슈머 상원 그 민주당 대표 기타 버니 샌더스 이런 저런 그 실력파 의원들의 그 트위터에서 다 언급이 됐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네, 네. 그에 반해 공화당에서는 이렇다하게 반응이 그제 화요일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펠로시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자, 그러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게 국민들에 대한 이런 직접 지원을 높이자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공화당의 리더로서 하원의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지금 그 빌 표결을 지금 하려고 하니 거기 참여하도록 독려해달라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 어제였죠. 어제까지도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에 오늘이죠. 오늘 이 2,000불로 높이는 그 법안, 기존의 법안은 600불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고치는 그 스탠더론 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이게 스탠더론 빌은 아닌데요. 고치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unanimous decision,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어떤 패스트 트랙인 거죠. 말하자면 그 방식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을 예고했고, 하원 그 공화당 대표 케빈 메카티 의원에게도 협조를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메카티 의원은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민주당을 비난한 거죠. 민주당은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 2,000불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국 정부에 대해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텍스머니가 낭비되는 그 부분도 언급한 건데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그 내용을 말하자면 반대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unanimous decision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법안으로 제안하겠다라는 게 어제 케빈 메카시 의원의 공화당원들에게 제공한 레터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입장이었고, 바로 오늘 아침에요. 그 동부 시간 9시면 이제 의회가 열리니까 바로 그에 대한 프로그레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그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 2,000불로
높이는 그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 대통령은 그 후에 다른 얘기는 없죠? 예, 대통령은 지금 어저께 그 수요일에는 그 화요일에 그 트위터에 영상을 올림으로써 아주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 있었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의 전개이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스티뮬러스에 관한 한. 그리고 그 마라라고라고 하는 본인 소유의 그 플로리다 별장이죠. 그쪽으로 성탄절 연휴를 보내러 가면서 네. 그 전에 대신에 이제 스티뮬러스와는 별개로 몇 가지 또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던 그 사안들로 본인의 말하자면 측근들 뭐라고 하죠? 사돈까지 포함한 측근들을 또 사면하는 그런 것을 발표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이 상당히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을 반격하는 이슈로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지아주 상원의원 지금 선거가 1월 5일인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에도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결국은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당 모두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 상원의원 구석이 걸린 게 아니라 누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럼요. 모두가 총력을 지금 기울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민주당은 이 말하자면 그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영상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포지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해 공화당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면하는 것 외에도 또 디펜스 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회 차원에서는 이 국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를 통과시켰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말하자면 반대하는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의회가 통과하더라도 비토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했었고 어제 또 그걸 비토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의회로 공이 넘어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공화당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스티뮬러스 쪽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이 기존에 이 통과된 그 내용 법안에 찬성 반대 투표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대로 이 문제 제기한 그런 사안들을 다시 바꾸는데 동의하는 게 공화당의 전체 입장으로 내세워질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또 확신이 안 서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이 공화당 쪽에서는 전개되는 거라 하겠죠.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언론의 논조는 민주당은 이걸 바로 2,000불 상향 조정하는 거 바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공화당 입장이 그런 거를 좀 어렵게 한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2,000불에 대한 언급을 해서 나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가장 어떤 협상을 수월하게 내지는 변수 없이 진행해서 확정이 되고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지원 금액, 지원책들이 실제 집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거는 바람직한 거라면 그게 수정이 되건 안 되건 2,000불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통과를 시키건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토를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3분의 2의 찬성이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2,000불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언급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치고 진행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걸 텐데 시간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불확실성을 또 열지 않는다는 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 가장 우려됐었던 것은
민주당에서는 동의를 하고 2,000불에 대한 것을. 근데 공화당에서는 이걸 동의를 하되 다른 것들을 말하자면 협상의 또 레버리지로서 또 언급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협상이 또 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걸 우려했던 건데요. 네. 어제 그 케빈 맥카티 하원 그 원내대표의 레터를 보면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0불을 높이는데 그럼 우리가 빨리 속전속결로 동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반해 공화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한 이와 같은 그 텍스머니, 우리의 그 텍스머니가 외국 정부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다시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정말 언제 이 얘기가 다 또 정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언론의 논조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또 갑자기 반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별로 부각이 되지 않고 지금 그냥 2,000불 진행하니 민주당은 하자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한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조지아주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이걸 양당이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지연되는 건 뭐 그분들의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럼 올해 이거 어렵다는 얘기야? 600불이 나온다는 얘기야? 2,000불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사실은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가능성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 1차 관문이 될 것이고요. 네. 그와 별개로 그 의회의 상황은 오늘 일단 그 아침에 만장일치로 패스트 트랙 통과시키는 게 좌절이 됐으니까 그 다음 수순은 월요일에 이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은 그 연방정부 예산을 지난 그 월요일에 연장을 일주일간 함으로써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걸 또 다시 연장하는 그 법안에 또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페셜 세션이 열리거든요. 네. 그때 지금 펠로시 의장이 좀 전에 공언한 것이 그 스탠달론 빌 2,000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통과가 되더라도요. 문제가 여전히 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케어스 액트 처음에 우리 3월 말에 통과시켰었던 것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의 지도부가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고 그 내용이 표결로 이어졌었던 거고요. 네. 지금 지난 월요일에 통과한 그 법안 2차 패키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도부가 다 동의했다라는 것이 다 공개가 되고 공개적으로 어나운스가 된 이후에 표결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별 탈 없이 진행이 되지만 반면 5월 달에 그 히어로스 액트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하원에서 그거는 하원에서만 통과되고 상원에서는 논의조차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히어로스 액트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한 당이 지금 말하자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당이 하원이면 하원, 상원이면 상원을 통과시키고 그대로 알아서 하세요가 돼버리면 이거는 세워라 내워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음 주에 월요일에 그 하원에서 2,000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상원에서 그대로 그 맥커넬 원내대표가 동의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이게 패키지 자체가 600불이냐 2,000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밖에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굉장히 좋은 그 지원안들이 많은데 이 전체 과정이 다 딜레이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갑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논의하는 시간 자체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같이 엄니버스 형태로 진행이 된 건데요. 네. 원래는 두 사안은 사실 완전히 별개인데, 근데 이게 뭐 어쨌거나 그 같이 연장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법안 자체도 엄니버스식으로 두 개를 다 짬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번 다음 주에 그 연방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또한 이 같이 스티뮬러스하고 맞물리게 되게 된 거고, 그래서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더 이상은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얘기했던 그 외국 정부에 대해서 방만하게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스티뮬러스 빌에 원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매년 연방정부 예산에서 편성할 때 들어가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같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를 별개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스티뮬러스 책만 갖고 스티뮬러스 법안만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사실 거론이 안 됐어도 되는 문제들까지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안을, 결국은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외국 정부로 빠져나가냐. 사실은 이게 다른 얘기였었음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 전달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니까. 네. 사실은 그 외국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나 저도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서로 밍글링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걸 구분하기가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아까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 의견은 필요 없고 600불입니까? 2,000불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거 물 건너 가는 겁니까?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통과된 뭐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네. 이건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통과된 상태에서 600불만 2,000불로 올리는 것은 가장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 면에서는 좀 낮을 것 같고요. 그렇죠. 600불이 포함되었던 원래 그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저께 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맥카시 원내대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비토하겠다 내지는 비토를 이미 결정했다라는, 그건 아니라고 확인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게 기존 법으로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미 처음에 통과된 법 자체가 거의 만장일치에 근접한 수준의 찬성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다시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재적의원 전체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은 뭐 기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다 하겠으나,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민주당도 2,000불에 대해서 뭐 해보자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 내용을 그대로 재의결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가능성 면에서는 또 회의적이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비토를 하더라도 다시 그 비토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재의결해서 3분의 2 이상의 양원의 그 하원 상원 모두 각각을요. 각각에 서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타임라인이 있어갖고 또 시한을 넘기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그 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10일이에요. 10일. 10일 동안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말하자면 월요일에 통과됐으니까 다음 주 그리고 일요일 뭐 휴일은 제외하고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뭐 파켓 비토라고 해서 네. 그로부터는 이제 뭐 그대로 법이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의회 회기가 그 기간 동안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좀 복잡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기가 안 열리게 되면은 그 법안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몇몇 언론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뭐 안에 네. 이건 사실 뭐 이게 정치적인 게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스티뮬러스 체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말이면 끝나는 이 실업수당 그 보조뿐만 아니라 뭐 이빅션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뭐 실업수당 문제도 있고 지금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은 PPP, 2차 PPP 어떻게 되느냐를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향방이 불투명하나요? 그렇죠. 제가 사실 월요일에 이 내용이 양당에서 통과가 되고 그게 거의 5,500페이지 정도 되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뭐 다가 아니라 뭐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엄두가 안 났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말하자면 실제 그 내용으로 들어간 것들이 정부나 이런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양안이 있고 또 개개인들에게 제공하는 부양안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혜택은 두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와 굉장히 좋은 내용들 우리 그 교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면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겠다 싶어서 아주 뭐랄까 좀 의욕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더 차분히 분석해서 그걸 공유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네. 뭐 화요일 오후에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각각의 뭐 스티뮬러스 체크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PPP, 뭐 EIDL, 뭐 이런저런 텍스 크레딧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제 또 딴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2차 PPP의 내용이 상당히 혜택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점을 저희가 유념해 두면 될까요? 네, PPP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PPP에 대한 내용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우리 그 CARES 액트에서도 그랬듯이 1차 PPP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법안이 법으로서 확정이 되면 입법부가 확정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실제 어떤 시행 레귤레이션 규칙들을 행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재무부 그리고 재무부 산하의 SBA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 PPP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SBA에서 그 입법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레귤레이션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하면서 발표를 했던 거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더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그 법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첫째로는 그 PPP의 수령 자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1차 PPP를 수령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2차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수령을 했던 그런 업체들의 경우 추가로 이번에 지원할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되고 1차 PPP 자금을 모두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할 예정에 있는 업체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전체 4, 4분기 중에 한 분기라도 전년 동분기 대비 레비뉴가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자격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자격이 되는 조건이네요.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물론 뭐 요식업과 숙박업의 경우는 300인 이하로도 특별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조건은 보통 이제 우리가 SBA의 그 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SBA 말하는 스몰 비즈니스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그 SBA 가이드라인 섹션 7A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역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더 세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또 뭐 15만 불 이하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절차를 훨씬 더 간소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고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가 될 텐데요. 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안으로서 이 1차 PPP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예를 들어 내가 10,000불을 론을 받았는데 그거를 적정한 그 지출로 사용을 하면 10,000불을 탕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갚아도 되는. 그랬을 때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 이것도 채무 면제 이익인데 네. 이 부분을 우리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혜택을 준 반면에 네. 이 비용을 위해 지출한 그 상황, 그 지출한 비용을 또한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라는 게 IRS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이중 공제 혜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IRS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어쨌거나 IRS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해석으로서 관점으로서 디덕션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건데 네. 그에 대해서 사실은 뭐 행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행정부라는 것은 이제 문우신 장관도 이걸 고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여러 그 의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공인회계사회 뭐 이런 데서 이것도 디덕션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지만 IRS는 최근까지도 그걸 부정했죠.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이번 법에서는 이 비용이 공제된다라는 것을 아예 그 입법화 단계에서 명백하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건 2차 PPP에 해당하는 2차 PPP를 받는 분들의 국한되는 혜택입니까? 아니면 1차 PPP까지 소급이 되는 내용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1차 PPP까지도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게 법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1차 PPP를 받아서 2020년도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바뀌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몇 주 우리 저 아침마당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 이제 어쨌거나 아직 그 법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이걸 비용 공제 안 되는 것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그렇죠.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시간이 또 가다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천천히 하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습니다. 우리 PPP 받으신 분들, 사업주 분들께서 공제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 아까 10,000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EIDL의 그랜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드밴스가 있었잖아요. 미리 받은 거. 네. 그렇죠. 갚지 않아도 되는 그 금액,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해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PPP 론을 탕감받을 때 탕감받는 금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었거든요. 해석이 아니라 규정이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10,000불을 PPP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동시에 EIDL 그랜트, 어드밴스로 2,000불을 받았으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PPP 론은 10,000불이 아니라 8,000불밖에 안 된다라는 해석인데 그렇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답을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냥 공제 안 하고 10,000불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차 EIDL도 지금 이번 통과된 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수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이 내용은 1차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었으면은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6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네. 이런 규정들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군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실업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비드 상황에서
반드시 뭐 필요하고 또 동시에 또 진행이 되면 도움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또 받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여럿 있는 거죠. 어차피 이게 뭐 600불이 될지 2,000불이 될지 그 액수의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기된 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협상 자체가 이와 같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으로 인해 또 시간을 더 끄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인 거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내년 1월 5일에 없었어도 과연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고려 등이 더 또 이 지금 상황의 전개에는 가장 파워풀하게 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죠. 네, 선거를 거론한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라디오 코리아의 보도 방향이나 방송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괜히 높아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요. 이번 주 정말 정신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오늘 내일 계속해서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그 존청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면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방송 이전에 그 뉴스 아침에 의원 하원 쪽 진행 상황 반영하는 그 영상을 하나 좀 전에 올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부지런하게 네네. 또 바로 업데이트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방송 내용 저희 라디오 코리아 뭐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셔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그곳에서도 업데이트된 상황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수고를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주가 뉴 이어즈 이브인데 그때도 또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